나무는 겨울눈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. 가을이 끝나고 겨울에 접어들어서 봄을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 겨울눈을 만드는데, 가을에 만드는 건 아니고요. 이제 나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여름에서부터 이 겨울눈을 만들기 시작해요. 그래서 겨울눈에 내년에 자라날 잎과 가지와 꽃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집어넣어서 작은 우주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. 겨울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위치에 따라서 제일 끝부분에 달리는 이 눈을 정아라고 하고요, 끝눈이라고도 합니다. 그 옆에 달리는 눈을 이제 측아라고 해서 곁눈이라고도 합니다. 이 정아는 이 줄기가 쭉 연장해서 길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. 또 측아는 여기서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지금 요것도 측아고요, 이것도 측아고요. 이 측아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 이 나무가 나중에 어긋나기를 할지 마주나기를 할지 이런 것들도 상상해 볼 수 있어요. 이 친구는 지금 하나씩 이렇게 달리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어긋나게 하는 가지를 만들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마주보는 측아가 이렇게 같이 두 개가 마주보고 난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나중에 가지도 마주 날 거예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이 겨울눈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또 작은 눈들이 있어요. 입자루 바로 위쪽이나 이런 데 달리는 눈들을 액아라고 하고요. 이런 액아들은 뭐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, 보통은 내년 봄에 이제 잎이 나올 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나중에 그늘이 될 요 자리에 나무들의 신비한 눈들이 숨어 있는데요. 우리 눈이 잘 안 보이죠. 그런데 보통 이 액아 자리에 숨어 있는 눈이라고 해서 잠아라고 하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. 그 잠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스페어 타이어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요. 그리고 위험에 대비하는 어떤 그 보험 같은 그런 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요 위쪽 가지들이 만약에 이제 부러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숨어 있던 그 잠아들이 발현이 돼서 거기서 다시 가지가 나고 이 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나무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눈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, 혹시나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그런 숨어있는 눈, 잠아들을 여기저기다가 많이 만들어 둡니다. 나무는 이 대비가 굉장히 철저한 그런 생물이거든요. 움직이지 못하는 대신에 이런 장치들을 많은 곳들에 숨겨둡니다. 이 나무 눈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. 크고, 이 나무는 아직 작년 잎이 떨어지지 않은 잎이 있어서 금방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. 마가목이라고 하는 나무죠. 이 마가목도 복엽으로 큰 잎을 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잔가지들이 굵직굵직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. 겨울눈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비늘처럼 생긴 요 잎 있죠. 이거는 이제 비늘 조각이라고도 하고 인편이라고도 하는데, 비늘 조각들이 이 겨울눈을 이렇게 감싸므로 인해서 보온도 되고요, 겨울눈을 보호하기도 하고요.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 인편, 비늘 조각들이 하는 겁니다. 이 친구도 수피가 매우 독특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. 산딸나무나 양버즘나무 같이 이렇게 얼룩덜룩 군복무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무죠. 모과나무예요. 모과는 그래서 이 수피만 봐도 우리가 금방 구분할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. 모과 겨울눈을 한번 보시면 이 친구는 겨울눈이 매우 작아요. 조그맣게 보이는 이 동글동글한 이것들이 다 겨울눈들입니다. 겨울눈을 크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작게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요. 뭐 어떤 친구들은 심지어 겨울눈이 어딨지 싶을 정도로 겨울눈이 작아서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. 여기 단단하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. 물풀의 나무입니다. 물풀의 나무. 물풀의 나무도 저 위쪽 가지들을 한번 보시면 시원시원하게 굵은 가지들이 뻗어 있죠. 저 친구들도 저 가지의 굵기를 보면 이 친구들이 큰 잎을 달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. 이 친구들은 이제 여러 개의 소엽이 하나의 잎을 이루는 복엽을 만드는 친구들이다 보니까, 복엽을 만드는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큰 가지를, 좀 굵은 가지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겨울에 물풀의 나무를
구분하시려면 줄기의 한 중간쯤을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저렇게 하얀색 버즘 핀 것 같은 그런 무늬들이 나타나요. 그게 이제 물프레나무의 특징이거든요. 그래서 저 하얀색 버즘 핀 것 같은 저런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잎이 나서도 저런 줄기의 특징들을 가지고 그 잎 모양과 함께 결합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종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여기 또 수피도 독특하고 겨울눈도 좀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. 수피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종이장처럼 벗겨지는 게 특징이어서 수피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. 산수유 나무라고 하는 나무고, 이 산수유 나무도 겨울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생겼습니다. 어떤 나무들은 겨울눈이 매우 작고 볼품없는데 산수유는 겨울눈이 동글동글하고 눈에 확연하게 띄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봄에 요 눈이 다 노란색 꽃들로 물들 겁니다. 여기 무궁화가 있습니다. 무궁화를 전정을 많이 해서 그 전정한 부위에서 많은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 나왔죠. 왜 갑자기 눈도 없던 곳에서 이렇게 가지들이 뻗어 나왔을까요? 저게 다 자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여기서 가지를 이렇게 툭 자르면 요 안쪽에 있던 자마들이 이렇게 쫙 가지로 뻗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무는 동물들하고 다르게 잘라내도 거기서 다시 가지가 나고 잎이 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데, 그런 것들이 이 자마가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무궁화의 겨울 눈이에요. 거의 눈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눈이 안 보이죠. 요 위쪽에 이제 조그맣게 잎이 떨어졌던 곳에 눈들이 있는 건데 바깥쪽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 줄기에다가 숨겨놓는 친구들이 있어요. 이런 친구들을 은하를 만든다라고 합니다. 은하, 숨어있는 눈이라고 해서 은하를 만드는 대표적인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꼭 말라 비틀어진 것 같지만 요 줄기 속에 다 눈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. 여기 하얀색 수피가 특징인 자작나무가 있습니다. 우리가 상상하는 자작나무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. 너무 시커멓고 도심에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. 이제 이 자작나무도 산속으로 들어가면 뽀얀 살결을 드러낼 텐데 먼지가 좀 많고 공해도 심한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하얀 수피가 아닌 좀 지저분한 수피를 가지는 자작나무가 됐지만 아무튼 자작나무입니다. 여기 자작나무 겨울눈인데 눈이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. 여기 마치 벌레같이 생긴 길쭉한 이런 것들이 올 봄에 숫꽃이 될 그런 눈입니다. 꽃눈이죠. 그러니까 숫꽃눈들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작은 눈들은 이제 잎이 될 눈들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작년의 열매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숫꽃눈이 만들어진 거고요. 지금 이게 작년 열매고요. 이거는 이제 올 봄에 꽃을 피울 꽃눈입니다. 긴 벌레처럼 생겼죠. 이게 이제 숫꽃들이 될 거예요. 이것들은 잎들이 될 거고요. 이렇게 겨울눈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뾰족하거나 동그랗게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. 이런 모습을 하는 겨울눈들도 있습니다. 2024년을 맞이해서 첫 영상을 서울숲에서 한번 담아봤습니다. 올 봄에 싹을 틔울 그런 잎과 꽃들을 잘 담아두는 겨울눈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. 겨울에는 볼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수피에도 줄기에도 나무들이 각자 그 독특한 특징들을 잘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어요. 이제 우리 호박님들도 춥다고 겨울에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산으로 들러가셔서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겨울나무들을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했고요. 약은 약사에게, 식물은 호쌤에게. 감사합니다.